자, 명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병술, 무술, 신미, 임진. 자, 신금일주가 수월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나왔을 때 무토 이렇게 있으면 간목이 나온다고 무술이면 간목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간목이 나오는데 간목이 없어요. 지금 토가 이렇게 많아요. 지지가 전부 토인데요. 어, 다시 그려보면 이게 전부 토예요. 신금이 입장에서는 다 인성이죠. 토가 굉장히 강하고 또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되네요. 금생수 순차적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신금이 굉장히 강해서 임수로 나가야 되는데 술토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간목이 있어도 문제네. 간목이 있어도 목생화 시켜버리니까 이런 경우는 임수가 정말 요긴하게 쓸 것 같아요. 해자축 수운이 왔고요. 임계 수운이 왔죠. 임묘진 목의운이 왔고 우는 좋은 것 같아요. 수와 목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시면 인성이 중하죠. 굉장히 다 인성이 5개나 되죠. 최희 가장 반가운 것은 제향 목의 방향이라는 거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방향이 반갑다는 거죠. 토가 너무 많으니까 목국토 해줘야 되는 거죠. 소토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임병구투 임수와 병화가 나란히 함께 투출되어 있으니 상서다. 뭐 이거 크게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인성이 너무 강한 거 다 아는 거고. 자 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자 원문이었고 여기서 서라고평 주니까 밑에서 보겠지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이 명조는 정관과 상관이 이게 상관이죠. 상관이 이게 뭐죠? 정관이죠. 정관과 상관이 나란히 투출하였으며 토가 중첩되어 금이 매몰된 모습이다. 인성을 써서 상관을 극지할 수밖에 없다. 토국수한다는 거죠. 할 수밖에 없는 바 재성을 쓰면 인성을 드러내고 자 간목을 쓰면은 목국토로 인성을 드러내고 상관을 인하여 수생목 한다는 거죠. 관성을 생주할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더 좋지 않다. 재성을 쓰고 인성을 드러내고 재성을 쓰면 인성을 드러내고 상관을 인하여 관성을 생주할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더 좋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밑에서 원문을 보겠습니다. 사주에 비록 목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정확하게 발하게 되는 수목운으로 행운하고 있다. 아까 운이 수목운으로 흐르고 있었죠. 그래서 운이 좋았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수와 목의 운으로 흘렀다.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일호 선생님 해석을 한번 볼까요? 또 다른 부분 있나? 병화 정관이 투출하여 운에서 도움을 받고 신금을 씻어주는 임수가 투출하였다. 토 인수가 두터움으로 이를 해쳐줄 목 재성운이 좋은데 운도 목운으로 흐른다. 상서 배설을 하였다. 크게 뭐 다른 그런 내용은 없고요. 자 설하고 평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조 이 명조는 관상병투 이 관과 임수 상관이 병투 나란히 투출되었다. 토중매금 토가 너무 많아서 금이 묻혀 있으니 용인재상 인성을 쓰면 뭐죠? 이것이 토국수로 상관을 극지할 수 있다. 곡 진실로 불여용재 재성을 쓰면 못하다. 재성을 쓰는 게 낫다는 거죠. 재성 간목을 쓰면 어떻게 돼요?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소운인 인성을 드러내고 인성을 목국토로 드러내고 화상 상관의 기운을 빼고 그리고 관을 생해버리죠. 그러니까 간목이 제일 좋죠. 간목이 오면 목국토로 이 인성을 눌러주고 상관의 기운을 수생목으로 설계시키고 그 기운을 다시 목생화로 관을 생해주러 가는 거니까 간목이 가장 좋죠. 그게 가장 좋고 이 인성이 상관을 누르는 것은 그 다음이다 그 말이죠. 사주에 수 비록 불견목 목이 없지만은 필 반드시 행 수목운으로 가는 것이 수목운으로 갔으니까 이렇게 발하였다 그 말이죠. 수목운으로 가서 발하였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수목운으로 행운하고 있어서 발하였다 이런 말까지 써야 되겠죠. 자, 발하였다라고 고쳤고요. 자, 같은 명조인가요? 같은 명조인가 본데, 같은 명조인데 이제 이거는 다른 책에서 나온 걸 거예요. 이거는 아마 이제 공통보감이 뭐죠? 자평진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은데, 같은 명조를 또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제 사주 명리학, 제 사주 편남이라는 책자를 보면 이 동일 사주를 동일 사주끼리 묶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의 관법이 나옵니다. 같은 사주 두고도 옛날 책에서 그다음에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뭐 이런 것들, 또 옛날 사주를 그대로 같은 사람이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밌어요. 같은 사주 갖고 해석을 보니까. 자, 이거 뭐라고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인성이 중중한데, 그렇죠? 인성이 중중한데 임수의 상관과 병화정관이 있는 경우 토가 많아 임수를 극해서 임수가 병화정관을 극할 수가 없다. 이렇게 토국수가 되고, 그러니까 수국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이 닫히지 않는다 그 말이죠. 진토의 지장간에 개수가 있어 임수로 투출되었다 하더라도 약하다고 할 수 있다. 토대 금의 경우는 금이 약해진다는 이론과 관련해서는 재성이 와서 토를 극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아까 이제 이야기했죠. 간목이 와서 토다 금매하는 경우를 막아준 것은 목국토로 막아주고 수생목, 목생화로 이렇게 설기시켜주면 이 상관의 기운을 화 빼가지고 설기시켜서 관을 생해주는 구조로 가면 제일 좋다. 그렇죠? 대운의 흐름은 좋다고 본다. 수목은 흐르니까 좋죠. 또 다른 제2의 해석을 보면 뭐라고 되나 볼까요? 자, 보면 이 명조가 앞에 잠창정의 명조와 동일하지 않는 점은, 이 앞에 명조는 자수가 지지에 있고 유금과 상생을 하고 있어서 무토가 이거 빼고요. 이 명조부터, 이 명조는 임수 상관이 천간에 투출하여 무토 인성의 극제를 받으니 그로 인해서 일주에 수기를 설기하는 것으로 쓸 수가 없다. 이게 수기가 안 된다는 거죠. 설기가 안 된다는 거죠. 정관과 상관이 나란히 투출하였고 인성으로 상관을 극제하며 겸하여 정관을 보호하고 있는 바, 용신이 비록 인성에 있다 하더라도 또한 토가 중하여 금을 묻는 두려움이 있다. 토중금매, 토다금매 때문에 임묘갑의 재성운에는 인성을 극제하고, 자, 목국토 이때요. 자, 인성운이 이때 목국토에서 인성을 극을 하고 상관을 수기하면서 수생목으로 하면서 정관을 목생화로 생조하게 되므로 아름답다. 만약에 인성이 토가 가벼웠다면 그 재성운은 인성을 파극하게 되므로 기파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토가 약했으면 간목운을 오히려 끌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두 개를 비교해놨으니까 앞에 이거예요. 자, 이거를 가지고 한번 볼까요? 앞에 부분 이야기했던 거. 자, 신유, 무술, 병줄 뭐 좀 다르네요. 자, 이 명조가 앞에 잠창정의 명조와 동일하지 않는 점은, 자, 이게 장참정의 명조인가 봐요. 자, 자수가 지지에 있고 유금과 상생을 하고 있다. 금생수 하지고 있죠. 하고 있어서 무토가 극제를 할 수가 없다. 무태가 토국수가 안 된다 그 말이죠. 이 명조는 요거는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이게 자평진영 명조인 것 같긴 한데 그때 뭐라고 돼 있죠? 아마 자평진 아니면 적전수 중 하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명절 보겠습니다. 무술, 임술, 신유무자. 신금이 수월에 태어났어요. 나오네요. 자유, 술, 무, 토가 많죠. 토다금면 이것도 토다금매. 임수가 있고, 그러니까 토가 많은데 신금이 임수가 있어서 생을 받죠. 유금이 자수를 생해주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보면은 거탁 유청. 그러니까 거탁 유청이 앞에서 이런 말이었었죠. 탁이 뭐냐면 금이 와가지고, 자, 경금이 와서 무토 기운을 설기시켜서
그 다음에 금생수로 임수를 생겨준다 그랬었죠. 그 이야기가 있냐 이거죠. 경금이 유금이 그 역할을 하면 될 것 같아. 토생금 금생수 이런 식으로 효력입니다. 자, 탁함을 제거했으니 청함이 남았다. 효렴의 명조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명조를. 자, 6개의 신금 일주에 대한 조양격으로서 월간의 임수가 투출하였지만 무토가 극제하고 있다. 무토가 이렇게 극제하고 있죠. 시지에 있는 자수를 쓴다. 따라서 탁함을 제거하여 청함이 남았다고 하는 것이다. 지금 금이 없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탁 유청하고 좀 약간 내용이 다르죠. 요것만 갖고는 말 좀 애매해요. 그 다음에 해설 2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율로 선생님 해석을 볼까요? 수목운으로 흘러서 수목이죠. 이렇게 임묘진 수목이죠. 수목운으로 흘러서 토의 탁함을 제거하고 임수상관의 신금을 임수상관이 신금을 씻어서 효름 벼슬을 하였다. 다만 임수를 탁하게 하는 토가 강해서 약간만 구했다. 임수 토가 많아서 너무 토가 많아서 임수가 탁해져 가지고 아주 귀하게 될 수는 없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설하고 평주를 원문을 보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문만 보겠습니다. 자, 육신 조양격 신금이 자 육신 있잖아요. 신묘 신사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 앞에 했었죠. 6개 일주의 그 신금 일주의 조양격은 월간의 임수가 무토의 재질을 토국수로 받고 있다. 그 말이죠. 토국수로. 그래서 용시 시에 쓴다. 시지 자수. 이 임수를 못 쓰기 때문에 이 자수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운 가라사대 거탁 유청이라. 그러니까 토의 탁함을 제거하고 자수의 그 수를 남겨놨다 이런 말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거탁 유청은 이게 경금이 있었잖아요. 경금을 앞에 냈던 것은 토의 기운을 토생금으로 빼내고 그 금생수로 수를 생겨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좀 관점을 달리해서 임수가 천간에 있지만 임수가 무토의 극을 받아서 무토랑 자폭하게 만든 다음에 시에 있는 자수를 써가지고 이 무토를 좀 훼손시켜서 탁함을 제거하고 수에 청함을 남겨놨다라는 정도로 의미를 이해하면 어떨까. 그런 의미로 읽혀집니다. 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명절 보겠습니다. 병술, 무술, 신미, 정유. 자, 볼까요? 신금일주가 수월인데 이게 또 전부 뭐예요? 인성이네요. 토가 너무 많죠. 그러면은 간목이 있거나 임수가 있어야 하는데 임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병정, 관살만 있어요. 관살만. 자, 강할 때는 누르는 방법과 빼내는 방법인데 여기는 지금 누르는 방법을 썼어요. 살이 와서 정화가 신금을 눌러야 되겠죠. 아니면은 병신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뭐라고 하고 있나 볼까요? 용무생금. 자, 무토를 써서 신금을 생해주고 있다. 병화를 써서 토를 따뜻하게 해주고 있다. 병화가 따뜻하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다예요. 그 다음에 자, 설화국평주 보면 정관과 칠살이 정관과 관살이 동시에 나타나 있다. 인성을 써서 인화한다는 것은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인화한다. 좋지 않은 것은 임계수가 없는 것으로서 신금의 기세가 일주에 머물러서 설계하고 있지 못하다. 나가지를 못하고 있죠. 오로지 다 나한테 오고 있어요. 이 신금 입장에서는 다 나한테 오는데 오로지 병화가 나를 누르고 있고 정화가 나를 누르고 있죠. 설기를 시켜야 되겠죠. 너무 지금 배가 부르니까 뭐도 임수나 이런 식으로 수로 설기시켜야 되는데 이 수가 없죠. 수나 목이 없죠. 목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수는 설기시켜주고 목은 어떻게 해요? 토를 눌러서 소토시켜주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수와 목이 없어서 좀 약간 아쉽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벼슬 이야기는 안 나온 거 보니까 자, 한번 볼까요?
자, 해설 2를 보면 토금이 강하여 신왕하다. 신왕하죠. 인성이 많으니까. 투출한 무토와 병화가 팔자의 병이다. 그래서 신금일간을 씻어줄 임수가 없고 두터운 토를 헤쳐줄 간목이 없다. 그래서 인수와 간목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병은 깊은데 약이 없는 하천한 명이다. 그렇죠. 이건 이제 이로 선생님은 이제 확실하게 하천한 명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명조를 가져왔습니다. 보고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자, 관살병견. 자, 병화 정관과 정화 칠살이 병견 같이 보인다. 용인화지 인성을 써서 토 인성을 써서 화지 기운을 뺀다 이거 맞죠. 화생토로 만든다는 얘기죠. 혐오스러운 것은 무임계 임수계수가 없다는 것이다. 신금지기 신금의 기라고 하는 것은 급 미친다. 민의 몸에 미치는데 이 불설을 알아 설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르러서 자신에게 있어서 머물러 있다. 자, 신금이 나란 말이죠. 그런데 전부 토가 와서 인성이죠. 토가 와서 토생금으로 다 나를 생해줘요. 또 옆에 뭐가 있어요? 유금도 있죠. 비급도 있어요. 있어서 나를 도와주고 있어요. 여기 와서 멈추고 있어요. 그런데 병화와 정화가 이렇게 있긴 하지만 여기 와서 멈춰 있죠. 요거를 내가 지금 배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니까 뭘 해야 돼요? 설기시켜주는 뭐가 와야 돼요? 수가 와야 되겠죠. 임수나 개수 이런 게 와야 되겠죠. 그래야만 내가 주체하지 못한 힘을 어떻게 뭔가를 설기시켜 주는 방법을 찾겠죠.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고 사유명략가에서 했지만 자 이렇게 신강할 때 내가 이렇게 강할 때 이렇게 누르면 뭐죠? 이거는 극이라고 그랬죠. 자 극하는 법이 좋다 안 좋다? 이거는 차선책이에요. 왜냐하면 극하면 너무 배가 터질 수도 있고 그렇죠. 풍선이 너무 강하가 빵빵하게 바람이 드는데 누르면 눌러집니까? 안 눌러지죠. 오히려 자기가 튕겨나갈 수도 있어요. 자 정화가 내가 화극금할 수 있으니까 신금을 누르겠다는데 나머지 대군을 다 데리고 있어요. 그럼 내가 섣불리 움직여서 뿌리도 없잖아 내가. 물론 정화가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내가 오히려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때는 구멍을 뚫어서 바람을 빼가지고 쓱쓱 바람을 빼가지고 좀 기다려주면 바람이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쪼글쪼글해질 거 아니에요. 기운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할 때 아주 강할 때는 보다 설기가 먼저다. 바람을 빼주는 게 먼저다. 이렇게 수도치가 많이 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극하는 방법보다는 설기시키는 게 더 좋다. 너무 왕성한 애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었던 게 힘이 주체를 못해요. 아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아들을 참고 공변하고 그 방에다 가다 두면 어떻게 돼요? 얘가 폭발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놀게 하면 되죠. 힘 진탕 쓰게 하고 오는 거예요. 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뭐 그것도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우리 생활에 지혜를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